선비. 이 선비라는 말에서 고지식함을 먼저 떠올리는 요즘, 유교를 기반으로 한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밝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선의 500년 역사를 이끌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진정한 선비 정신, 이 선비 정신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조선의 선비 정신이 깃든 공간을 찾아가 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과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떠나보시죠.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곳 정문의 오른쪽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성균관이 자리해 있는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관리가 되기 위해 이곳에서 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던 선비들을 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균관 내부에는 명륜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명륜당은 유생들이 공부했던 교실로 유생들은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명륜당 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도서관인 존경각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육일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활과 화살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선비라고 하면 얌전하고 앉아서 공부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선비들은 활을 쏘며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고 하네요. 훌륭한 선비는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 말타기, 시쓰기, 서예, 활쏘기 등을 골고루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의 만능 엔터테이너가 바로 선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대표 선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향한 곳,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이곳은 자운서원인데요. 신사임당의 아들이기도 한 율곡이, 그는 어려서는 신동으로, 크고 난 다음에는 깊이 있는 학문가로 활동합니다. 율곡이인은 퇴계 이황과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퇴계 이황의 나이는 율곡이의 아버지 나이와 동갑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35살 차이. 그러나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평생을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학문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성리학자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또 다른 선비는 바로 황희정승입니다. 이곳은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친구 삼아 남은 인생을 보냈다는 반구정이라는 곳인데요. 황희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도 때론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조선 건국 초기 조선을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초가에 살며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반구정 옆에는 돌아가신 황희의 제사를 지내는 영당이 있는데요. 검소하게 지어진 영당은 물질적인 욕심을 멀리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황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비정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분을 만나기 위해 용인시로 향해 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고려의 충신이자
뛰어난 유학자였던 정몽주입니다. 이곳은 정몽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충렬서원이라는 곳인데요.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다가 이성계를 왕으로 올리려던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당시 정몽주가 남긴 식구를 되새기며 그의 깊은 충심을 함께 느껴볼까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왠지 모르게 가슴 한 구석이 짠해지고 뭉클해져 오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은 가치를 지켜내고자 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올곧은 정신, 그들이 남긴 혼과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